상황이 이렇자 자동차 업계에선 르노 삼성이 제2의 한국 GM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다른 완성차 업계와 달리 노사 간의 별다른 잡음이 그동안은 들리지 없었죠. 않았던 게 르노 르노 삼성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노조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요? 뭐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 인상이에요. 임금 인상 문제인데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급을 10만 667원 인상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자기개발비도 2만 133원 그리고 2교대 수당 2교대로 돌아가는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 경력금 300만 원 지급 이런 요구사항인데 회사 측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임단협이 지금 체결이 안 되고 있고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 지금 그 리포트에도 우리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이제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회사가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는 뭐냐면 한국 이제 본사가 한국이 아니잖아요. 네. 본사에서 경영진들이 만약에 임금 협상이 빨리 타결되지 않게 되고 노조가 뭐 협상은 계속할 수 있지만 파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속 모델을 배정하는 것도 제외시킬 수 있고 또 지금 이제 현재 그 아까 닛산 로그라고 하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 로그가 이제 소형 SUV인데요. 이게 미국의 전량 수출이 돼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많은 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올해 9월이면 계약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9월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수탁 그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공장에 이걸 수탁할지 아니면 다른 공장으로 넘길지도 이제 본사에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입장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2014년도에도 그 일본에 있는 규슈 공장하고 우리나라 이제 부산에 있는 삼성 르노 공장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나라 공장이 이걸 따냈어요. 네. 그런데 임금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파업이 계속되면 이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게 기본급을 올려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인데 이 기본급, 지금 받고 있는 기본급이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낮다고 표현하기 좀 어려워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제가 아까 일본 규슈 공장을 예를 들었잖아요. 규슈 공장 같은 경우에 평균 인건비보다 우리나라 공장이 한 20% 정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평균으로 본다면 낮지 않다. 다만 이제 본사 그러니까 르노 본사보다는 약 80에서 85% 정도 수준인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르노 본사보다는 낮지만 다른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르노 이제 자회사들보다는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렇게 낮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기본급이 만약에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또 생산 비용도 올라갈 테고 당연히 그렇죠. 결국은 물량 배정에도 불리해질 수 있지 그렇죠.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로그라고 하는 이 수탁 생산도 만약에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공장의 생산성의 차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면 이제 아까 리포트에도 우리 기자가 잘 설명을 했는데 GM 군산과 같은 그런 사태가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르노 삼성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부품 회사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약 한 르노 삼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뭐 좀 숫자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2,500에서 4,000명 정도라고 보면 그 밑에서 하청이나 아니면 또 부품 공장에서 이게 납품하는 회사까지 하면 2만 5천 명 정도의 부산 지역에 2만 5천 명 정도의 그 근로자들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 르노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에서 배정을 못 받고 신차 배정을 못 받고 로고에 대한 수탁 생산도 금지되게 된다. 많이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줄도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이제 부산 전체 경제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난해 르노 삼성의 판매량을 보니까 23만여 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중 이제 로그의 수출 물량이 절반에 가까운데 예. 만약에 물량 배정을 받지 못하면 르노 삼성은 경영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그럴 수 얘기가 있죠.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대수보다는 네. 수탁으로 생산해서 미국에 보내는 대수가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수탁 판매 생산 이 부분이 우리나라의 딴 나라로 넘어가게 되거나 다른 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삼성 르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전부 다 수탁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량이
떠나가게 되게 되면 절반 이상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부품을 대고 있던 부품 회사들도 도산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르노 삼성을 본사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본사에서 새로운 신차 배정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수순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제2의 GM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판매 부진의 노조 갈등, 급기야 이제 공장 가동률이 30%를 밑돌면서 문을 닫았던 게 한국 GM 군산 공장이었는데 네. 이러면은 또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문을 닫는 걸로 끝나는 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요. 지금 네. 부산 지역에서 가장 큰 공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삼성 르노인데 르노 삼성 자동차가 만약에 뭐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 본사에서 철수하겠다고 만약 발표를 하게 되면 부산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죠. 협력업체까지 하면 2만 5천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험까지 빠질 수도 있고요. 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노사 간에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측도 노조의 의견을 일정 부분 좀 잘 경청할 필요가 있고 노조도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으로만 매달리게 되면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임금 인상 예를 들면 인담이 잘 해결되고 우리나라만 해결 안 되면 우리나라 공장이 더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노조가 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사가 함께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쪽으로 타협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대부분의 국내 완성차 업계가 노조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활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 문제 현대하고 기아가 광주형 일자리를 잘 타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노사가 계속 대립 구도로 가고 노조가 뭐 임금 협상 때마다 이렇게 이제 파업을 계속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다 보면 그것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노조가 대립이라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조와 사측은 항상 대립이라는 구조로만 봤다고 하면 이제 협력하는 입장 또 함께 상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양보하지 않으면 이 지금 경제 성장도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잖아요. 우리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크게 막 발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완성차 업체가 경쟁도 심하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산업 또 전기차나 수소차나 이런 개발을 위해서 많은 돈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춰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좀 노조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으면 완성차 업체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네. 점들을 꼭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업 장기화로 인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르노 삼성 사태와 관련해서 최진봉 교수와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